그래서 킬로그램으로 볼까요? 18,000. 그 다음에 2 곱하기 20. 그죠? 요거, 높이, 요거, 세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단면적. 그리고 우리 요거는 1번 단면에 대한 거고요. 2번 단면에 대한 거는 어떻게 돼요? 2번 단면은 A분의 P인데, A가 줄어들죠. 그죠? 두께는 2고요. 그 다음에 우리 5cm 빠지죠. 20-5. 그 다음에 18,000. 그죠? 그래서 요거는 600이 나와요. 600. 그러니까 얘가 더 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가 부서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죠? 예. 자, 예제 2번 보자고요. 부재 A씨에 발생하는 응력을 구해라. 이 줄의 단면적은 얼마라고 그랬냐면 2cm라고 했어요. 2cm라고. 그럼 먼저 이 줄이 받을 수 있는 힘을 한번 구해보자고요. 우리 어떻게 잡았죠? 이 C점에 붙어 있는 게 이게 작용력이죠. 그죠? 작용력과 물체가 만나는 부분을 우리가 그 위에를 끊으면 돼요. 고정을 기준으로. 그래서 그 C점을 기준으로 우리 자유물체도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T, 여기가 T, 그죠? 여기가 C. 그 다음에 작용력은 3톤. 그죠? 우리 1단원에서 했던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얘는 시프트 수평도 아니니까 얘를 30도의 각도를 찾아갖고요. 어떻게 해주면 돼요? 나누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추진력은 T 사인 30도. 그 다음에 수평력은 T 코사인 30도.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T 사인 30도. 그 다음에 여기도 T 코사인 30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T라고 줬던 거는 왜 그러냐면 각이 같죠. 각이 같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T1, T2라고 해도 어떻게 돼요? 여기 T2만 바꾸면 되죠. 그죠? 그러면은 시그마 fx는 제로 하면 어떻게 돼요? 시그마 fx는 제로. 요거 플러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T1 코사인 30도 플러스 T2 코사인 30도.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0이니까 T1, T2는 같다는 거죠. T2. 그래서 T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T라고. 그 다음에 이제 부재력은 뭐 하면 돼요? 시그마 F Y는 제로 하면 되겠죠? 윗방향 플러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T 사인 30도 그 다음에 더하기 T 사인 30도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3 제로. 그래서 2T 사인 30도는 3톤. 그죠? 요거 킬로그램으로 바꾸면 3000이죠. 예. 그래서 2 곱하기 사인 30도는 얼마? 2분의 1이죠. 곱하기 T. 요거는 3000 킬로그램. 그죠? T는 얼마? 3000 킬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우리 응력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여기 케이블을 이렇게 세워서 그렇게 세워서 케이블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케이블이 이렇게 되고 여기에 얼마요? 이렇게 T가 3000kg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일로도 얼마요? 3000kg. 그리고 여기 단면적이 얼마요? 1cm의 제곱. 그죠? 그리고 우리 응력은 분자 하나가 받는 거. 이 응력을 구하려는 거죠. 시그마. 그죠? 반대 방향으로 작용 반대로 그러면 이렇게 나타내면 되고요. 이 시그마는 어떻게 돼요? A분의 T. 그죠? 그래서 A는 얼마예요? 2분의 3000이니까 1500이 되겠죠? 1500. 네. 킬로그램 퍼 센티미터. 그죠? 네. 자, 변형을 보겠습니다. 물체의 변형된 길이를 원래 기준으로 나눈 값으로 단위 길이에 대한 변형량을 변형 유주라고 하는데요. 우린 맨날 이렇게 이제 그 변형률을 정의했죠. 근데 이 의미가 여러분들 눈에 그려져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원래 물체 이렇게 여기에 분자들이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있을 텐데 여기서 힘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요- 요만큼 요만큼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죠? 줄어든 양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할 거냐면 두 개를 합쳐갖고요. 델타 L이라고 할 거예요. 델타 L. 그럼 보자고요. 여기 원래 길이가 L이니까 L개만큼 있던 거죠. 쪼갰다 그러면요. L개만큼 있었는데
우리 요 분자 한 개가 받는, 얘가 힘을 받았을 때 변형된 양은 어떻게 되는데요? 여기 LG에 있는 애들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총 변형량 델타 L을 말하면 분자 하나가 받는 변형량이 되겠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변형률이라고 해요. 근데 이 변형률은요, 지금 얘가 단면하고 어떻게 돼요? 수직으로 작용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직 방향으로 변형이 일어나고 있어요. 수직 방향. 그죠? 그래서 수직 방향의 변형으로 우리가 이필론으로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힘의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단면과 나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단 변형이 일어나겠죠. 이 경우는 이제 뒤에서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수직한 힘 때문에 분자가 변한 양을 구한 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변형률이라고 그래요. 그 변형률은 원래 길이, 우리 분자 하나 값을 구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그 길이 방향으로 분자들이 모여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총 변형량을 나눠버리면 분자 한 개가 받는 변형량이 되겠죠. 그걸 뭐라 그런다? 변형률이라고 그래요. 변형률. 근데 이 변형은요, 수직력이 누르면 우리 수직력이 작용하는 수직 방향으로 변형이 있고요. 그걸 세로 변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고축의 직각 방향으로 변하는, 이 방향으로 변하는 이제 뭐가 생기냐면 가로 변형률이 생겨요. 가로 변형률이 생겨요. 이 변형률을 우리가 이제 세로 변형률, 가로 변형률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둘 중에 변형률은 누가 더 클까요? 당연히 세로 변형률, 그죠? 이 힘이 작용하는 방향에서 오는 변형률에 의해서 생기는 분자 한 개의 변형량이 가장 크겠죠. 그죠? 근데요, 이 가로, 세로라는 거는요, 물체를 이렇게 눕히면 가로, 세로가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로, 세로라는 변형률이라는 얘기도 쓰겠지만요, 주 변형률과 부변형률이라는 얘기를 쓸 거예요. 그 변형률. 주 변형률은 뭐냐면, 힘이, 지금 수직방에 P가 왔을 때, 그 힘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변형이 가장 많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 주변형률이라고 그럴 거고요. 그 다음에 부변형률은 힘이 작용하지 않는 방향. 그죠? 그 힘이 작용했을 때 그 직각 방향으로 생기는 거. 그거를 이제 부변형률이라고 그럴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게 이제 세로 변형률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힘 P가 작용하니까 제일 많이 주 변형이 생기기 때문에 얘를 주 변형률이라고 할 거고요. 그 가로 방향으로 생기는 게 부가적으로 주변형률을 작게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부변형률이라고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그림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좀 지울게요. 여기 이제 원래 길이가 L이고 L, 얘도 L이에요. L, 다 L이에요. L인데 하나는 압축이 돼 있고 하나는, 요거는 지금 압축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요거는 지금 인장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구할 거냐면 주 변형률을 한번 구해볼게요. 주 변형률. 주 변형률을 구하려면 우리가 이필론 y 방향이죠. y 방향으로 주 변형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주 변형률 이렇게 이제 표시했어요. 주 변형률이고요. 원래 길이는 뭐라 그러냐면 L이라고 했어요. 두 물체 다 L,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압축일 땐 길이가 줄으니까요.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를 하나 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변형된 양, 총 변형량은 어떻게 돼요? 요만큼을 구해서 더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 어떻게 되냐면 L-L1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그게 이제 뭐가 되면 줄어든 양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여기 가로 변형률도 생겼죠. 가로 변형률. 이필론 X 방향으로 생긴 거. 그죠? 그거는 어떻게 되냐면 늘어났죠. 그죠? L분의 늘어난 거는 플러스로 표시할 거예요. L분의 원래 길이는 D였고요. 그죠? D. 그래서 우리 D였고 요만큼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요만큼의 길이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D1 마이너스 D 하면 어떻게 돼요? 델타 D가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표시할 때 우리가 이렇게 표시해요. L분의 델타 D.
뭐 L분의 델타 L 이런 식으로 이거 변화량을 얘기하는 거죠. 변화량.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인장도 한번 보자고요. 인장도 보면 길이 주 변형률이 늘어났죠. 이플론 y 방향으로 늘어났어요. 원래 길이는 L이고요. 그 다음에 낮은 길이는 L-L 하면 어떻게 돼요? L분의 델타 L이 되겠죠. 그러면 요 얘기는 뭐예요? 요거와 요거의 늘어난 양이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필론 x는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그죠?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L분의 D분의 원래 길이가 D였고 그 다음에 D 마이너스 D1 하면은 여기는 이제 뭐가 돼요? 줄어든 양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L분의 D분의 델타 D 이렇게 표시하죠. 그죠? 그래서 이 변형률이 뭔지 이제 좀 여러분들이 그 뭐예요? 여기 있는 말대로 물체의 변형된 길이를 원래 길이 값으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외우지 말고요. 우리 이제 그 물체에서 그 의미를 봐야 돼요.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뭐예요? 그 분자 하나하나의 변형이 아니죠. 그죠? 분자 한 개에. 왜 그게 필요하냐면요. 분자 한 개 안에는 얘가 힘을 받는다 그랬죠. 얘가 뭐냐면 응력이에요. 그죠? 응력. 그래서 응력인데 이 응력 안에는 mg가 들어있는데 우리가 중력 가속도하고 이 물체의 질량을 다 합쳐갖고 그냥 응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뭐냐면 이 응력은 또 뭐로부터 구하냐면 분자 간의 물체 사이에서 분자 간의 결합력 그게 탄성계수예요. 거기다가 뭐야? 변형계 그죠? 그걸 곱하면 분자 하나가 바꾸는 힘이죠. 왜냐면 분자가 변형이 생겼다는 얘기는 힘을 안 받으면 얘가 힘이 생겨야 하는 거죠. 안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변형이 생긴 양에다가 걔가 분자 간의 결합력이 강하면 어떻게 돼요? 변형이 덜 생기고 분자 간의 결합력이 약하면 변형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죠? 그거로다가 우리가 이 물체가 받을 수 있는 힘을 구할 수 있는 거죠. 물체가 구성하고 있는 분자 하나가. 그래서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이 물리에서는 이 시그마를 뭐라 그러냐면 그 변형력이라고도 그래요. 변형력. 변형이 생겨야 힘이 생긴다. 그래서 변형력이라고 그래요. 우리 역학에서는 이제 응력이라고 부르죠. 네. 자, 그 포화성 비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 물체가 이렇게 주 변형을 받으면요. 여기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길이 방향으로는 줄어들고, 그죠? 길이 방향으로 줄어들고 어떻게 돼요? 가로 방향으로 늘어나죠. 그때 우리 힘이 작용하는 주 힘이 작용 이게 주 변형이라고 그랬죠. 여기로 이제 좌표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게 X방향이고 이게 Y방향이에요. 그죠? Y방향. 그래서 입실론 Y가 주 변형량이 되는데 이거는 줄어드니까 마이너스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돼요? L분의 델타 L이라고 하자고요. 여기 변한 양, 여기 변한 양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 델타 L이라고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원래 길이는 L이라고 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줄어들었으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원래 길이 L 그 변화된 길이 델타 L 이렇게 표시하면 되죠. 그 다음에 가로 변형량은 원래 게 뭐가 되냐면 D 낮은 게 D 프라임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 그냥 그 D 프라임 빼지 말고 요거 더한 게 뭐가 돼요? 델타 D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필론 Y는 X는 어떻게 되냐면 늘어났죠. 그죠? D분의 델타 D만큼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포화성비는 뭐냐면요. 주 변형률이나 부 변형률 이렇게 돼요. 주 변형률은 뭐야? 힘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생기는 변형량, 그죠? 힘이 어느 방향으로 생기냐면 y 방향으로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입실론 y분의 마이너스 입실론 x 이렇게 돼요.
이 포화성비는 항상 뭘 갖냐면요. 플러스로 만들어 주려고 우리가 여기다 이제 또 마이너스를 하나 더 넣어놔요. 예. 그래서 요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돼요? 우리, 그, 길이가 줄어들었죠. 그죠? 길이가 줄어들어갖고, 우리 요게 이제 마이너스가 돼요. 마이너스 1분의 델타 L, 이렇게 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D분의 델타 D,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요거는 플러스가 되고, 여기 델타 L, D 곱하기 D분의 델타 D 곱하기 L. 요런 이제 식이 성립이 되죠. 네. 그래서 포화성비라는 거는 우리가 입실론분의 베타, 요거는 가로 방향 변형이, 요거 세로 방향 변형이, 여러분은 그렇게 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얘하고 얘는 어떻게 돼요? 얘가 늘어나면 얘는 줄어들고, 얘가 줄어들면 얘는 늘어나요. 베타는. 그죠? 그러니까 주변형률이 우리가 줄어들면 부변형률은 늘어나고, 그죠? 만약에 주변형률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 부변형률이 가로 방향의 변형이 좀 줄어들게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온도 변형을 볼게요. 온도 변형률은요, 원래 길이가 L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열팽창 계수라는 게 있어요. 알파. 물체마다 갖고 있는 고유한 값이에요. 그 다음에 온도 변화가 생겨야 뭐야? 늘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우리 늘어난 형 델타 L은 어떻게 되냐면, 델타 L은 알파 델타 T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늘어난 양이 구해져요. 근데 구해지는데요. 여기서 이제 요거 L을 한번 양변을 나눠보자고요. 델타 L은 알파 델타 T가 됐죠. 원래 길이분의 변화된 양이니까 어떻게 돼? 분자 하나가 변한 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변형률이라고 그러죠. 변형률. 근데 온도이기 때문에 여기다 T자로 붙여요. 또 템퍼레이처의 약자예요. 그래서 알파 델타 T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후크의 법칙 한번 볼게요. 후크의 법칙은요, 물체가 이제 탄성 범위 내에 있을 때요. 탄성 범위 내에 있을 때, 뭐, 충격이 온다든가, 아니면 휘임을 받는다든가, 이럴 때 발생되는 그 관계식을 다 후크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후크의 법칙이라고 그러면, 이 충격에 의한 것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뭐, 충격에 대한 거, 그거만 이제 우리가 후크의 법칙을 외우는데, 그거 아니에요. 휨에 대해서도 있고요. 전단에 대해서도 있고, 비트륨에 대해서도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거를 탄성 범위 내에서 이제 관계식을 우리가 이제 후크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먼저 충격을 갖고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축구연구제의 대표적인 게 이제 기둥이에요, 기둥. 기둥인데, 기둥이 이런 기둥이 있어요. 너무 길게 그리지 말고, 짧게 해볼게요. 이런 이제 기둥이 있어요.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 안에 뭐가 있냐면요. 기둥에 작용하는 힘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힘이 작용하고요. 그럼 이 물체는 어떻게 돼요? 변형이 생길 거예요, 변형이. 이렇게 이제 변형이 생기겠죠. 그죠? 늘어나고 위에는 줄어들고, 그죠? 가로 방향은 줄었고, 주변형률은 이제 어떻게 돼요? 주변형률은 줄어들고, 부변형률은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좀 이제 물체 내부로 들어가서 보자고요. 여기에 이제 뭐가 생기냐면요. 반작용력이 이렇게 생기겠죠. 반작용력이. 반작용이 생기니까 이거는 우리가 F라고 했죠. 저 F는 어떻게 구하죠? F는 우리 요 안에 뭐가 있어요? 분자들이 있다 그랬죠? 그 분자가 받는 힘, 한 개가 받는 게 시그마. 걔가 어디에 모여있어요? 단면적 안에, A 안에 모여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 모으면 A가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면, 시그마는, F는 시그마 A. 근데 요 F는 뭐하고 같아요? P하고 같죠? 그죠? F는 또 P하고 같아요. 작용 반작용 때문에. 그래서 F 대신에 우리가 뭐야? P로 쓸 수 있죠. 그래서 P는 시그마 A가 되고요. 시그마는 어떻게 돼요? A분의 P가 되겠죠. 그죠? 요거는 이제 뭐로 구한 거냐면, 그, 우리가 이제 내력을 갖다가 외력, 여기, 힘의 평형을 이용한 거죠. 평형을 이용해서 이제 뭐야, 자극력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요거,
왼쪽에다 써놓을게요. A분의 P는 시그마 이렇게 된다 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이 분자가 어떻게 해요? 힘을 받으면 변형이 생긴다 그랬죠. 그죠? 분자 하나가 생기는 변형량을 우리가 입질론이라고 그랬고요. 수직 변형량, 여기에 뭐야? 물체 간의 결합력이 생긴다 그랬죠. 그게 탄성계수예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뭐냐면 변형으로부터 구한 거고요. 이쪽은 힘의 평형으로부터 구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합쳐진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후크의 법칙이라고 해요. 후크의 법칙. 그래서 그거를 나타내면 이렇게 돼요. A분의 P, 그 다음에 입실론인데 입실론 어떻게 돼요? L분의 델타 L.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델타 L이 뭐가 돼요? 뭐, 우리 대표적인 기둥부재의 뭐예요? 변형량이 되는 거죠. 위가 되는 거죠. 변위. 그리고 뭐 처짐량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A 2분의 P에 대한 관계식 나와요. 여기 이제 뭐라 그러냐면 비례하는 거. 여기 균일 단면봉의 임장 실험 결과 재료의 탄성 안도 내에서 느름량 델타 L이 인장력 P와 인장력과 봉의 길이에 비례하고 봉의 단면적에 반비례하는 것을 실험을 통해 증명하였다. 그런데요, 그 증명이 뭐냐면 델타 L은 A분의 PL에 비례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비례하니까 우리가 등호로 바꾸려면 비례상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비례상수가 탄성계수예요. 근데 탄성계수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 콘크리트 구조물은 이 분자 간의 결합력이 강해요. 고무에 비해서. 그죠? 고무는 느슨하죠. 그죠?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재료마다 갖고 있는. 그래서 재료마다 갖고 있는 우리 밀가루를 뭉쳐놓은 거하고 우리 시멘트를 뭉쳐놓은 거하고 강도가 다르죠. 그거 왜 그래요? 단단하게 붙어 있으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탄성계수. 그죠? 탄성계수라고 그러고요. 그거를 우리가 재료에 뭐예요? 이게 재료들 간의 결합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결합력을. 그건 재료마다 비례를 해요. 그래서 이 값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탄성계수라고 불러요. 탄성계수. 그래서 우리 후크의 법칙은 어떻게 된다고요? 평형방정식에 의해서 A분의 P는 시그마라고 나오고요. 또 변형에 의해서 E는 입실론이라고 나와요. 이 입실론은 어떻게 된다고요? L분의 델타 이렇게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 A분의 P, E, L분의 델타 요게 이제 뭐야? 후크의 법칙을 나타내는 식이 되는 거죠. 이거 안 해도 되죠. 그죠? P는 이제 축하중 작용력이 되는 거고요. A는 그 분자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단면적을 얘기해요. 단면의 면적. 그 다음에 요거는 E는 탄성계수, L은 부재의 원래 길이, 그 다음에 요 델타 L은 변형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탄성한도 내에서 응력은 그 변형률에 비례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후크의 법칙이 이렇게 이제 성립이 돼요. 자, 예시 좀 볼게요. 직경 2cm, 길이 2m, 그 봉의 인정하중을 받았더니 0.15cm 늘어났대요. 포화성비가 0.3이라면 직경이 줄어든 길이는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볼게요. 후쿠야 법칙 한번 볼까요? 근데 여기 이제 포화성비가 0.인데 직경이 줄어든 길이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죠? 네. 근데 이 포화성비를 보면 이게 어떻게 돼 있어요? 마이너스 우리 주변은 1분의 부변형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주변형이라는 거는 요거는 힘이 작용하는 방향. 그죠? 힘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늘어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봉이 있으니까 봉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 봉의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2m가 되겠죠. 2m. 그죠? 그 다음에 봉의 직경은 2cm라고 그러네요. 2cm. 직경은 D는 2cm.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그 다음에 봉이 늘어난 거는 봉이 늘어난 거는 0.15cm. 1cm 늘어났대요.
그러면은 이제 포화성 직경이 줄어든 걸 구하라 이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주변은 이 방향으로 이제 심리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죠? 늘어나고 있으니까.